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바미 신발 홍지아입니다. 오늘은 탈달러화의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위안화의 공격으로 탈달러화가 위기다 뭐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늘 위기죠. 늘 위기죠. 실제로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화를 이기고 정말 글로벌 기축통화로 올라갈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죠. 세상 일은 모르니까. 그런데 달러화가 된지 글로벌 경제가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지 벌써 80년입니다. 그 80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동안 달러화의 신뢰도가 상당히 인정을 받았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의 위안화가 뭐라고 해도 아직 그 달러화만큼 신뢰도를 받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브라질이 지금 탈달러화에 동조를 하고 있고 중국 위안화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우디나 중동 같은 경우도 이제 뭐죠? 일단은 간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좋아 이제는 달러 그만 쓰자 위안화 한번 쓰자 라고 했을 때 그럼 바로 달러화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탈달러화가 이루어지는 데는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그 실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우선 이하나 환율의 결정. 그러니까 지금 저 무역을 하다 보면은 제가 중국에서 신발을 사요. 그러면 신발을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달러로 지불하거든요. 그럼 달러로 지불해서 중국 사람들은 그 제가 지불한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겠죠. 이런 것처럼 지금 그 글로벌 경제에서 무역은 거의 대부분 달러 위주로 되는데 그 환율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달러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다시 그걸 위안화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위안화로 한다. 위안화로 직접 거래를 한다. 그럼 브라질 해화라와 위안화의 그 환율을 정해야 되겠죠. 이 환율을 정할 때 과거에는 모든 것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바꾸고 했는데 이제는 둘이 다이다이 맞붙어서 1 해알은 1 위안이야 라고 정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1 해알은 몇 위안이야 이걸 정해야 돼요. 근데 브라질은 자유변동제예요. 그런데 중국은 관리변동제죠. 나라가 정해. 시장 상황하고 좀 감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불안하다. 불리익을 본다 그러면 나라에서 얼마든지 위안화를 높이고 낮추고 수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위안화의 환율 결정 문제이고요. 그 다음은 스위프트 대체 문제. 지금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은행 간 거래를 해요. 은행 간 거래를 해. 요거는 이 나라에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돈을 얼마를 보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청산결제예요. 그때마다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보냈어 하는데 그걸 쌓은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은행 간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이렇게 보냈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CIPS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미국 이게 스웨덴인가 벨기에의 은행 연합 조합이래요.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씹스가 중국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위프트는 거의 다 미국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고 미국의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씹스라는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 끊어 라고 하면은 바로 끊어지죠.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은 스위프트 시스템에
을 활용해서 자기네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네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CIPS를 이용하면 환거래가 전혀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미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지배를 배제하는 그때까지 자기네가 시스템을 얼마큼 정교하게 만드느냐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단건 위주로 그냥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수천억 달러의 돈을 수천만 번의 거래를 통해서 수십 개의 나라가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 시스템에는 수많은 버그가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어떻게 중국이 대처할 것이고 그 시스템을 미국이 용인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 보복 시 대응하는 어려움. 지금 중국은 뭔 일 나면은 쟤네 거 수입하지 마 라는 경우가 많았죠. 네덜란드, 호주, 한국, 일본 뭐 많았어요. 캐나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보복을 되게 자주 해요. 자기네 나라 인구를 믿고 경제 규모를 믿고 되게 자주 해요. 근데 브라질이 있고 러시아,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워낙 미국하고 안 좋다 보니까 둘이 합친 거죠. 근데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중동 국가들도 있죠. 중동 국가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냐 이거죠. 그런 확신이 섰을 때 중국하고 협조를 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늘 자의적으로 그런 상황을 해석하면서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하면서 이런 경제 보복을 자주 해왔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한때 그걸 안 할 것이라는 100% 확신이 섰을 때 그런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중국의 자본 통제. 중국은 자유자본주의 국가 아니죠. 언제든지 나라가 개인의 소유권을 빼앗을 수 있고 통제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한국으로 빼오는데 자기네 나라로 빼가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 환율도 그렇고 은행 시스템도 그렇고 완전히 국가의 통제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런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자본 거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확신이 서야 되겠죠. 또 하나는 달러 출구 장벽 및 통화 전환 비용. 이제까지 80년 동안 달러를 써왔어요. 근데 달러를 안 쓰고 위안화를 쓰겠다. 의지는 확고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됐을 때 완전한 위안화 중심의 패권이 생기겠죠. 달러 패권을 안 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해도 그럼 미국이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얼마큼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스위프트 대체 문제와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용인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당사국 간에 아주 디테일한 협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야? 중국이 나는 이런 걸 절대로 안 할 거라는 확신적인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중국이 그런 선언을 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탈달러화를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달러 패권을 벗어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책은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초강 달러 시대의 돈의 흐름 거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